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전략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미래전략관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미래전략관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서약인 황선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용성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서용철 비전전략팀장입니다. 이웅범 시정협치팀장입니다.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입니다.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평택항 권역에 수소복합지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6건의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수소 생산시설 등 수소 특화단지를 단계별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해양수산부 수소항만으로 지정되었고 금년에는 국토부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산업, 항만, 도시가 융합된 수소도시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준공해
수소 항만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 내년 하반기에는 포승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소 도시의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평택항 수소 복합지구가 세계적인 수소 도시 조성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평택 고덕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국제학교 재원 마련과 국제학교 유치, 설립 기간 단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금년 상반기에 국제학교 설립 운영 법인을 공모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 결과 12개 학교가 지원하여 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번에 선정한 우선 협상 대상자는 졸업생의 60%에서 70%가 세계 100대 대학에 진학할 만큼 매우 우수한 학교들입니다. 본교와 동등한 교육 수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 평택시 요구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수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최종 선정된 학교와 실시 협약 체결, 학교 설립 인가 준비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협치 구현입니다. 지속 가능한 협치 기반 마련 및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해 협치회의와 실무위원회, 민간 협업 워크숍, 역량 강화 교육, 협치 아카데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협치형 주민참여 예산자와 정책 공론장을 통해 시민 참여 제도의 혁신과 협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민의 공간 1호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올해 개소하여 시민과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거점 플랫폼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이웃 간 갈등 해결과 예방을 위해 이웃분쟁 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 모두가 협치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적 경제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화로 시민 행복 도시 구현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 가치의 평택 나눔 장터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택시 사회적 경제 공동 브랜드 가치의 평택을 활용해 홍보 동영상 제작, 협력 상품 꾸러미 제작 보급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택시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이웃 간의 연대를 통한 시민 행복을 높이고 도시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력관 소관 2022년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전략가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수소 생산 기지가 올 7월에 개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긴 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교통복합기지 준공이 올해 상반기로 돼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그때 준공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 사유가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보면은 이제 그게 포순 국가산단에 이제 입지하면서 그 용도를 좀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경기 평택 항만공사 그 산업 용지인데 그거를 충전소가 들어오려면 이제 지원 시설 용지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산업단지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 행정 절차가 진행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그 향후에 이제 수소 배관을 통해서 수소를 공급받는 부분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9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계 개선 사항도 반영하느라고 좀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좀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소 도시 사업 그 26년 말까지 지금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네, 그 수소 도시는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그 건물과 그 도시 구역에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전부 이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평택시는 이제 수소 특화 단지를 통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향후에는 그 기존의 LNG 인프라를 활용해서 해외에서 이제 그린 수소를 그 가스공사가 수입을 해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수소 배관으로 포승 그 빅스지구까지 이렇게 이송을 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서 필요한 전기는 그 수소로 친환경 발전하고 또 거기서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열 에너지를 각 세대의 그 난방과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에어컨을 돌리는 용도로도 이 열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제 에너지가 모두 이제 수소로 전환되는 그런 시범적인 도시고요. 그 내년에 이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 설계를 해서 24년부터 착공을 해서 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거기에 그쪽으로 또 배관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기 다 완료가 될까요? 네, 이제 기간은 이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부터 이제 이쪽 에너지 분야의 전문 기관인 가스공사나 지역 난방공사와 같은 전문 기관들 10개 기관들하고 사전에 그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이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기한 내에 저희가 이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하고 하는데 계획 철저히 하셔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택 고덕국제학교 우선 협상자 3곳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현지 학교 방문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학교 한 군데는 저희가 그 10월 달에 방문을 완료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3개 학교들과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관내 학부모들은 물론 전국의 학부모들이 이제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게 평택시에서 우리 시에서 이제 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학생들은 몇 프로 지금 할당할 계획이셨죠? 그때 그 저희 이제 그 첫 방향은 한국 정원에 한국 학생이 이제 다닐 수 있는 정원에 30% 정도는 이제 지역 학생이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요 사항은 이제 학교 측하고 최종 그 협상이 완료되어야 이제 확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내국인은 지금 몇 프로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내국인 비율. 그 지금 이제 법상 그 총정원의 30% 총정원 그리고 30%. 그 경기도 교육감이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인천의 사례를 보면 교육감이 10%를 늘려줘서 총 정원의 40%의 내국 그
내국 학생들이 좀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차피 지금 이 우선 협상자 중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올해 말에 그 협상 및 MOU 체결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예.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말에?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협상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네. 그렇게 간단치만은 그렇죠. 여러 가지. 않은 게 좀 사실이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기간에 쫓기는 것보다 쫓겨서 협상을 좀 소홀히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기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저희가 철저히 협상을 해서 저희 시가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 사항들이 관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나머지 지금 학교들도 계속 현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시나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교도 저희가 이제 방문할 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쯤 가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뭐 이건 MOU 체결은 어렵겠네요. 네,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이제 협상 대상 학교가 선정이 돼야지 이제 세부 내역들을 이제 거기하고 논의를 할 텐데 그죠? 네. 예. 그 나중에 이제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쪽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네. 어떤 뭐 장학금 지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도 이제 차후에 이제 선정이 돼야지 이제 그런 디테일한 협상들이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일단은 예. 네,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3개 학교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 협약을 또 협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 계약서로 이제 작성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세세한 부분들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학교 선정도 중요하고 그 학교가 선정이 되면 실시 협약 내용을 또 협상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언제쯤 선정이 될 계획 예상하시는 게? 큰 뭐 또 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내년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이제 디테일한 실시 계획 같은 거 협약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지금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2천억인데 지금 토지비 그러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이 사업비를 2천억으로 이제 추산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인천 송도의 학교나 제주도의 이제 건축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그 건축 면적이나 면적을 고려하면 건축에 약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학교 용지 면적에 대해서도 지금 송도가 22,000평, 그리고 제주도는 3만 평 정도의 규모의 학교 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의 경우에도 2만 평은 가져야 된다. 그랬을 때 조성원가로 따지면 그게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토지비 1,000억을 도시공사에 예, 예. 네네. 사실 이 국제학교가 추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2천억에 달하는 재원을 이렇게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지역적 합의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학교는 분명 엘리트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께서 이제 공감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건축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LH하고 많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고독 신도시 내에 아파트 단지 4개 단지의 용지를 평택시에 이제 공급을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평택 도시공사를 통해서 아파트 건립 및 분양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수익으로 1,000억을 마련하기로 작년에 이제 각 기관들이 다 협의가 됐고 그리고 아파트 용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LH로부터 이렇게 공문으로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최종 학교가 선정이 되면 학교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제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학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 절차들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26년에 개교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예?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부분이 26년 개교가 아니라 개교를 목표로 목표로. 예. 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 이제 말씀을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사실 목표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놔야 그만큼 또 기간이 이제 당겨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뭐 지금도 저희는 뭐 26년 목표로 하여튼 그 설립 그 기간을 그 당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당겨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굉장히 그 지역의 관심사고 하니까 이 국제학교의 성공이 평택을 그래도 명품 브랜드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10페이지 보면 협치회의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보시면 이번에 그 협치회의 정기회의를 2번 하고 실무위원회 회의를 39회 운영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정기회의를 몇 번 원래 하게 돼 있죠? 저희가 이제 정기는 통상 한 4회 정도로 이제 계획을 하는데 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선거 기간도 있고 해서 지금 올해 이제 2번을 좀 개최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협치회의가 이제 그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계속 회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과를 나눠서 이 실무위원회를 4개의 그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들의 회의를 올해 이제 총 39회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회의는 정기적으로 해서 그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분쟁 조정센터 여기에 보시면 263건, 268건이구나. 8건에 이제 상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조정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실 이웃 분쟁 조정 센터에서 이제 조정과 관련한 이제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이제 주력하는 부분은 이웃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 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 주민들 간에 어떤 이제 분쟁 건수가 접수가 되면 그 상담을 통해서 그런 갈등 또 여기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조정은 안 하나요? 네. 상담해주고 이 부분 여기 뭐 층간 사업이 제일 많고 흡연, 생활로수, 기타는 또 뭐 어떤 뭐 반려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그렇겠네요. 기타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또 반려견. 반려견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또 반려견과 관련한 네. 이런 그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 간에 이런 분쟁이 났을 때 진짜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좀 어려울 때 중간에서 중재도 좀 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렇죠. 여기서 뭐 조정을 딱 어떻게 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서로 간에 주민들과 소통을 연계하면서 그런 그 활동이나 그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 경기도 아동돌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동돌봄 사업, 이게 경기도하고 이렇게 도비랑 매칭해가지고 이제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보통 3년 내에 단년도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3년 동안 그 프로그램비까지 다 지원을 해서 각 개소당 1억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5대5로 하고 있고 경기도로 공모를 하고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같이 할 수 있고 지금 총 4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한 개소는 올해 말까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년 2개년 차가 2개소, 1년 차가 1개소 이렇게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4개소가 네. 있단 말씀이죠. 네. 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 또 소외계층에 있는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의 이런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데인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3년이 끝났어요. 끝나게 되면 이거 그 이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 지원되는 비용도 굉장히 작더라고요. 뭐 한 2천만 원, 연 2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월세 같은 거 다 개인 부담하고 월세도 지원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간식비하고 뭐 강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천만 원이 지원돼요. 근데 그런 이 월세 같은 경우도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일부라도 그리고 이게 3년이 끝났습니다. 끝나면 그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돌보면 하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좀 대책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도 그렇고 어떤 이제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 기업을 하나 선정을 해서 끝까지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초기 몇 년간 지원을 통해서 이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행정에서 사실은 그 지원해 주는 취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 3개년 지원받는 동안에 자생력을 갖춰서 3개년도가 지난 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내는 이제 비용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자생력을 이제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강사비 같은 거 받아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런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 애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좀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서탄에 다문화 가정 그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맨날 그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 본인들이 이제 그 돌봄 봉사비 이런 거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또 투입하고 뭐 자기 개인 사비도 넣고 하는데 이게 이 봉사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이거를 또 그리고 그 어려운 애들한테 돈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건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시에서도 어떻게 그 3년이 끝난 다음에는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뭐 한다든지 이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딱 잘 지금 하면서 굉장히 애들이 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막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애들도 다 밝아지고 막 이러는데 이걸 딱 끊었다. 그랬을 때 그거를 뭐 개인 사비로 운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하시고 해가지고 네네. 좀 대책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네네.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아이들 돌봄과 관련해서 복지 파트에서도 이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3년까지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3년으로 종료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요 사업이 다른 복지 파트에서 연계돼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그 사업 주체하고 저희가 또 상의하고 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최재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면 이 아동돌봄에서 지역아동센터나 다한끼 돌봄으로 전환은 어려운 겁니까? 고민 안 해보셨나?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년 차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씩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계해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2년 동안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으로 그게 진행이 돼요.
다함께들 이 지금 경기도 아동들 보면 어떤 시스템입니까? 첫 해부터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첫 해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지원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뭐냐면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지역안센터를 설립을 하려면 거기 이제 지원을 받으려면 2년 정도 자부담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은 초기 자부담에 대한 이 부분을 경기도 아동돌봄 비용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초기 비용에서 이제 프로그램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잖아요. 지역안센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제 최정 의원님 말씀 따나 그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면 사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려면 다시 2년을 자부담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다함께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환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전환에 대한 이 사업을 이어갈 수는 없지만 다함께돌봄이나 이런 거로 전환을 해주면 시에서 시설 보강을 해주고 지원금이나 이런 게 추가로 나가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이게 좀 어떤 복지 쪽의 어떤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미는 제가 알겠어요. 뭐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가.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이웃 분쟁과 공공 갈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웃 분쟁 조정인 양성 과정 중에서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 보수 교육, 화해 조정 위원 전문 교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해 조정 위원 전문 교육과 강사 양성 교육이 2021년도 단 1회만 실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교육이 없는데 그 교육이 없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웃 분쟁 조정인 양성 보수 교육은 지금 12월에 진행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하고 그리고 보수 교육은 지금 계속 이게 1회가 아니고 그 기간이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분기별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교육 현황, 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 21년, 22년 꾸준하게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보수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고 네, 보수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또 화해조정위원 전문 교육이나 강사 양성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전문적인 과정으로 올라가는 교육 과정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웃 분쟁 조정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경청을 하면서 어떤 서로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들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지금 갈등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자체가 그런 전문적인 기능을 좀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이 제도가 좀 잘 정착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전문 교육이나 강사 양성 교육이 지금 아직까지 없다. 이거는 아까 미래전략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202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 스스로가 좀 양성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이제 계획에 포함시켜서 좀 더 전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 저희도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웃 분쟁 조정센터 상담 건수를 보면 지금 매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이웃 분쟁 관련한 이제 교육 사항들을 보면 이제
첫 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많이 참여들을 했고, 근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교육 받으신 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다 이제 전문적인 그 강좌로 올라오지 못하시고 그냥 초기의 교육에서 그냥 머무르고 끝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기초교육 받은 분들이 전문 과정까지 올라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교감을 많이 하면서 교육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감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상담 접수 건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상담 건수가 415건 정도 되거든요. 네, 의원님 예. 그게 415건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료가 좀 안 맞고 굉장히 지금 이웃 분쟁이 해가 갈수록 좀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준비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거는 평택시 이웃 분쟁 공공 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11조에 보면 갈등 관리 총괄 업무 담당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 과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그 담당 과장 미래전략관입니다. 네, 미래전략관이시죠. 네.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 갈등과 이웃 분쟁 예방 및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 지금 이제 담당 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인사 이동이 되어서 왔고요. 그리고 실은 그 저는 아직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년에는 그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담당 미래전략관이나 팀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좀 받으셔서 같이 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갈등 관리는 시 공공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건데 이것을 과연 미래전략관 부서에서 맡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해서 자치협력과나 이런 부분에서 소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있는 부분은 사실 이웃 분쟁 조정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기초적인 그 조례로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어떤 시 전체 이제 갈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항을 보면 일단 그 감사관에도 그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지속되는 민원이나 갈등 사항들을 그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기능을 좀 강화해서 이제 일반적인 민원까지도 거기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는 이 조례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 전체 이제 갈등 관리를 저희 미래전략관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공공 갈등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행정력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어떤 시의 공공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은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자치행정과나 총무과, 소통민원과 이런 데서 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웃분쟁조정센터는 미래전략관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공공갈등관리는 이제 자치협력과나 이런 부분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를 아마 재개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공공갈등관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도시가스망을 저희가 이제 포설하는 데 있어서 뭐 공공주택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 파트에서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갈등이 심화가 되면 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갈등 관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공공 갈등에 대한 부서가 좀 재배치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 이웃분쟁 조정센터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 권한은 없고 사실 조정보다는 사전에 이웃 간의 좀 소통 그리고 이웃 간의 연대감 형성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좀 갈등을 좀 그 방지하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웃분쟁 조정센터의 소통방이라든가 그 역할들이 어떤 이제 마을 공동체와 같은 그런 이제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평택시 전체 행정기관의 갈등 관리나 시민 고충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감사관과 그 총무과 쪽에서 지금 이제 정립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학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건축비 재원으로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재원 마련이 계획대로 되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상황을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건축비는 뭐 거의 30% 가까이 이제 늘어난 반면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도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나야 이제 이 국제학교에 이제 그 재원을 이제 부담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면 그 저희가 목표로 했던 예산액을 다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평택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고덕에 그 아파트 분양이 있었는데 미달이 나지 않고 그 1순위에서 저 다 이렇게 청약이 끝났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이제 다른 지역만큼 그렇게 이제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그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런 위기감, 어려움을 그 생각하면서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비의 재원이 이제 도시공사에서 4개 부지에 대해서 이제 건축하고 분양해서 그 얻은 수익금으로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 잘해서 이제 국제학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답례품으로서의 제품 개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각 기업이랑 협의 딱히 진행되는 건 없고요. 대신 저희가 지금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따로 할 만큼 커다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지금 그 기부제에 나온 금액이 새 공제되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3만 원 선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 지금 품목 기업별로 품목 받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2023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잘 해놔도 내년 1월부터 어떤 제품이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좀 많이 늦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저희가 그 농축산물과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물품에 대해서 이제 우선 구매하고 촉진을 하려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좀 신속하고 좀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저희도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있어서 그 이제 고민이었고 좀 어려움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기부제의 답례품으로서 이제 검토하는 부분은 사실상 아직 검토를 못했던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사회적 물품들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번에 이제 꾸러미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원천적으로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그 지역의 뭐 고추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좀 그 상품으로 좀 내놓을 그 제품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기업이 원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사회적 기업을 좀 늘리고 또 제품을 좀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쪽에 좀 노력을 포커싱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답례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래서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 기업 자체를 좀 많이 발굴하고 좀 대폭 늘리자. 그리고 이제 종류에 보면 일자리 창출형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일자리 창출형은 기존의 좀 기업이지만 어떤 취약계층을 이제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 편입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늘려서 그런 기업들이 참여가 돼야 또 이제 저희가 답례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좀 늘리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의 판로 자체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조례로서 뭔가 근거가 있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서 좋은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서 사회적 기업의 그 판로가 조금 더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